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무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날 잡아 죽였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이 죄송합니다. 같지만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당사자한테는 죄송합니다.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큰 원한인 것입니다. 또 세월호 희생자들과 여성들에 대해서 폐륜적인 글을 남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장대호는 취재진을 상대로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장대호의 잇따른 비정상적인 언행을 놓고 일베 회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운영진이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장대호가 운영했던 인터넷 카페를 확인해보니 장대호는 과거 일베에 가봤다며 언급했고 실제 2건 이상의 글을 일베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당시 일부 일베 회원들처럼 장대호도 폐륜글을 올렸습니다.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안산 분향소에 다녀왔는데 희생자들의 관상을 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관상쟁이로서 의미 있는 하루였다. 조만간 요절 관상을 주제로 글을 쓰겠다고 썼습니다. 장대호가 일베에 올린 글 가운데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전시 상황이 아닌 이상 여성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글을 남겼습니다. 2016년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조성호 사진을 올리면서 도의적으로 무죄라고 주장했고 자신도 똑같은 범행 수법을 고민했을 것이란 섬뜩한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장대호가 일베에 올린 춤 영상과 아이디 등을 확인해보니 다른 SNS에 올린 게시물과 장소, 복장, 마이클 잭슨을 주제로 한 것 등이 일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불만을 가져온 장대호가 일베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헤이트 스피치, 즉 증오 발언이나 증오 범죄를 계획하거나 그런 발언들을 퍼뜨리는 사이트라든가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 표현의 자유라는 선을 훌쩍 넘어 폐륜적인 글을 써온 장대호. 결국 자신이 쓴 것처럼 끔찍한 범행으로 평범한 삶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살인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이다. 그는 1980년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왔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살며 거의 찾아가지 않았다. 본인 역시 아버지가 외출한 상태에서 불안정하게 자라왔다고 말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집안이었을지 몰라도 속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학창시절은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며 이 때문에 고등학교를 1학년 때 자퇴하고 2000년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땄다. 이후 해병대 부사관에 지원했으나 무상식, 단신 등 신체 조건으로 인해 바로 탈락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 20대 중반부터 햄버거 푸드트럭, 노점상, 주몬게임 제작, 새우잡이 선원 등 다양한 직종을 거쳤으나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후 노래방, 안마방을 거쳐 2005년부터는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3년 동안 네이버 지식인에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는 총 40개의 답변글을 작성해 올리기도 하였다. 2007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한 여학생이 고민을 토로하는 글에 의자를 집어 상대방 머리에 찍어야 한다. 의자 다리 쇠 모서리 쪽으로 아주 강하게 내리쳐서 머리가 찢어지게 해줘야 한다. 는 답변을 달았으며 2016년 모 사이트에 올린 모텔, 호텔 경력 7년차, 진상 유형별 대처 노하우에 몸에 문신을 새긴 사람, 조폭, 이 반값 비싸다고 협박하길래 문신하면 내 몸에는 칼 안 들어가냐 고 위협해 대처했다. 고 적기도 했다. 그는 2016년경 연애를 하기도 하였으나 모텔 근무 이후 주식 투자가 망하면서 방 안에서 주로 컴퓨터를 하며 지냈다.
2017년 8월 장대호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모텔 종업원으로 1인 1조 24시간 교대 근무를 시작했다. 모텔 사장은 오랜 모텔 근무 경력으로 능숙하게 일을 하는 장대호에게 모텔을 믿고 맡겼다. 부하 직원 타 종업원에 의하면 장대호는 유달리 피해의식이 심했다. 2019년 8월 7일 장대호는 모텔 투숙객인 피해자 이모 씨와 다투게 됐다. 장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씨가 모텔 숙박비로 전가인 4만 원을 내지 않고 3만 원을 내겠다고 해서 다툼 발생하였다. 결국 장대호는 이 씨에게 방을 대실해 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장대호는 이 씨가 머물던 방을 마스터키로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이 씨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한 뒤 모텔 내 한 방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 그리고 모텔 청소 용역에게는 시신을 방치해둔 방이 청소를 지시하지 않았다. 그는 총 4일에 거쳐 방치해둔 시신을 칼과 톱을 이용해 머리, 몸통, 두 팔, 두 다리 따위로 토막낸 뒤 검정색 비닐봉지에 밀봉했고 12일 새벽 대여해둔 전기자전거를 이용 모텔 인근의 도림천에서부터 안양천을 따라 한강에 이르는 왕복 1시간 거리를 오가며 한강에 토막낸 사체들을 유기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내내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죽인 거니 잘못이 없다. 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돼 반성이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습에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라고 판단된다. 며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모텔의 손님으로 처음 찾아온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하고 시체까지 유기했다. 며 살인을 그저 가벼운 분풀이로 여기고 사체를 잘라 손상해 강물에 던져 버림으로써 살해한 이후까지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은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해 실행하였고 모텔 폐쇄회로 CCTV 영상을 삭제하고 핏자국을 지우고 범행 역시 철저하게 은폐했다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경위를 외부에 알리는 시도로 피해자 유족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밝히며 1심이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